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랑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자, 테슬라가 완전 조용하게 정말 아무 말도 없이 새로운 하드웨어를 몰래 장착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최신 모델 Y에다가요. 근데 이게 그냥 단순한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앞으로 테슬라 자율주행의 미래를 보여주는 핵심 단서가 될 수 있거든요. 일단 상황부터 정리해 드릴게요. 2026년 1월에 모델 Y를 인도받은 오너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자기 차를 뜯어보다가 완전 놀라운 걸 발견한 겁니다. 차량 내부에 장착된 오토파일럿 컴퓨터에 AP45라고 적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놀라운 일이냐? 테슬라가 공식적으로 하드웨어 4.5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발표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회사 차원에서 보도자료 내거나 이벤트 열어서 우리 새로운 하드웨어 나왔습니다. 이런 거 전혀 없었단 말이죠. 그냥 조용히, 정말 몰래 새 차량들에다가 장착하기 시작한 겁니다. 제일 처음 이걸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 트위터 유저 @eric5un 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프리몬트 공장에서 생산된 2026년식 모델 Y AWD 프리미엄 모델을 올해 1월에 인도받으셨어요. 그런데 차를 꼼꼼하게 살펴보다가 글럽박스 위쪽 카펜 라이너를 살짝 내려봤대요. 왜 그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차에 관심이 엄청 많으신 분인가 봐요. 그랬더니 거기에 오토파일럿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라벨에 AP45라고 찍혀 있더라는 겁니다. 이분이 SNS에 이 사실을 공유하자마자 다른 오너들도 우르르 몰려들어서 자기 차도 확인해 보기 시작했어요. 결과가 어땠냐? 12월에 모델 Y 퍼포먼스를 인도받은 다른 오너분도 똑같이 하드웨어 4.5가 장착돼 있었고요. 오스틴 공장에서 만들어진 모델 Y 퍼포먼스를 받으신 분도 마찬가지로 AP45 하드웨어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프리몬트든 오스틴이든 공장 위치 상관없이 최근 생산되는 모델 Y에 이미 하드웨어 4.5가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사실 하드웨어 4.5에 대한 힌트 자체는 이미 전부터 있었어요. 테슬라의 전자부품 카탈로그를 뒤져보면 카따 컴퓨터 좌측 핸들 프로비저닝 하드웨어 45라고 설명된 부품이 나와 있거든요. 부품 번호는 226만 1336 S2A이고 가격은 2,300달러로 책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에코로 유명한 앳 그린더 올리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이미 오래전부터 테슬라 소프트웨어 코드 안에서 3개의 SoC 아키텍처에 대한 레퍼런스를 발견했다고 밝힌 적이 있어요. SoC가 뭐냐고요? 시스템 온 칩의 약자인데 쉽게 말하면 컴퓨터의 두뇌 역할을 하는 핵심 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테슬라가 사용해온 하드웨어 3이나 하드웨어 4는 전부 듀얼 SoC 디자인이었어요. 왜 두 개를 쓰냐? 안전성 때문입니다. 하나가 고장나거나 오류가 생겨도 다른 하나가 백업으로 작동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이걸 리던던시, 그러니까 중복성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런데 하드웨어 4, 5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3개의 SoC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3개를 쓰면 뭐가 좋으냐? 첫 번째로 추론 처리 능력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자율주행 시스템이 카메라로 본 정보를 분석하고 판단하는 속도가 훨씬 빨라지는 거죠. 두 번째로 안전성이 더 강화되어 2개 중 하나가 고장나면 50% 손실이지만 3개 중 하나가 고장나면 여전히 66%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하드웨어 4, 5가 아마도 일종의 브릿지, 그러니까 다리 역할을 할 거라는 분석이에요. 무슨 다리냐? 지금 현재 하드웨어 4에서 앞으로 나올 AI5 칩으로 넘어가는 과정의 중간 다리라는 겁니다. AI5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면요. 테슬라가 현재 개발 중인 차세대 자율주행 칩이에요. 2026년 후반에 양산 들어갈 예정이고요. 성능이
지금보다 몇 배는 더 강력할 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AI5가 나오기 전까지 생산되는 차량들은 어떻게 하냐? 그냥 하드웨어 4를 계속 쓰기엔 테슬라의 뉴럴 네트워크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연산량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드웨어 4, 5라는 중간 단계 솔루션을 내놓은 것 같아요. AI5가 대량으로 공급되기 전까지 생산되는 차량들한테 조금 더 강력한 컴퓨팅 파워를 제공해서 테슬라가 계속 발전시키고 있는 최신 FSD 소프트웨어를 제대로 돌릴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자, 그럼 이번엔 좀 다른 얘기 해볼게요. 모델 Y에 또 다른 업데이트가 있었거든요. 바로 전방 카메라 하우징 디자인이 바뀌었어요. 이것도 나더 테슬라 F이라는 매체에서 1월 26일에 보도한 내용인데요. 기존 모델 Y는 전방 카메라 하우징 아래쪽이 열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카메라가 실내 공기랑 계속 접촉할 수 있는 구조였던 겁니다. 근데 새로운 디자인은 완전히 밀폐된 형태로 바뀌었어요. 카메라 모듈이 유리에 밀착되는 방식도 달라졌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 오프가싱 문제 때문입니다. 오프가싱이 뭔지 설명드릴게요. 대시보드나 카메라 하우징에 사용된 플라스틱 소재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증기가 나오는 현상이에요. 이 증기가 카메라 인클로저 안에 갇혀 있다가 앞유리 안쪽 면에 응결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뿌옇고 기름진 막이 유리 표면에 생겨요. 여기에 햇빛이 비치면 눈부신 섬광이 발생하고 카메라가 제대로 볼 수가 없게 됩니다. FSD랑 오토파일럿이 오작동하는 거죠. 차선을 못 보거나 표지판을 못 읽거나 하는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테슬라도 이 문제를 알고 있었어요. 지난 12개월 동안 뭘 했냐면요. 첫 번째로 오너들이 직접 전방 카메라를 청소할 수 있는 DIY 절차를 공개했어요. 두 번째로 정밀 카메라 클리닝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고요. 세 번째로 차량이 알아서 카메라 청소가 필요합니다. 서비스 예약하시거나 직접 청소해주세요라는 알림을 띄워주기 시작했습니다. DIY 청소 절차 자체는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근데 테슬라가 가끔 전체 오너들한테 일회성 무료 청소를 제공하기도 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유료입니다. 미국 기준으로 약 $60 정도 하고요. 연간 차량 유지 보수의 일부로 권장되고 있어요. 워셔액 교체하듯이 필요할 때마다 하라는 거죠. 근데 이제 새로운 밀폐형 하우징 디자인이 나오면서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 같아요. 카메라 모듈이 실내 공기와 차단되니까 대시보드에서 나오는 증기든 실내에서 생기는 다른 수증기든 유리에 닿을 일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재미있는 건요, 이 디자인이 사이버캡 프로토타입에서 발견됐던 것과 거의 동일하다는 점입니다. 사이버캡이 뭐냐고요? 테슬라가 개발 중인 완전 자율주행 로보택시예요. 운전석도 없고 핸들도 없는 진짜 로봇이 운전하는 택시죠. 테슬라가 사이버캡이랑 새 모델 Y에 동일한 카메라 하우징을 적용하고 있다는 건 센서 하드웨어 아키텍처를 전 라인업에 걸쳐서 통일시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FSD. 언슈퍼바이즈드, 그러니까 완전 무감독, 자율주행과 로보택시 서비스를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작년 9월에 일론 머스크가 직접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어요. 전방 카메라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DIY 청소 절차가 얼마나 까다로운지 인정했습니다. 하우징을 분리하고 유리를 닦는 과정이 생각보다 복잡하거든요. 일론은 청소 과정을 단순화하는 게 엔지니어링 팀의 주요 과제라고 밝혔어요. 그리고 지금 실제로 그 약속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밀폐형 디자인은 유지 보수를 줄이기 위해 설계된 차세대 하드웨어라고 볼 수 있어요. 앞으로 이 디자인이 전체 라인업으로 확대될지, 그리고 기존 오너들한테도 레트로핏, 그러니까 사후 장착 옵션이 제공될지 지켜봐야겠죠. DIY로 할 수 있을지 아니면 공식 서비스로만 가능할지도 궁금하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테슬라가 또 다른 폭탄 발표를 했어요. 이건 진짜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미국이랑 캐나다에서 새로 주문하는 테슬라 차량에 더 이상 오토파일럿이 기본 제공되지 않습니다.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이게 2026년 1월 26일자로 공식 확정됐어요. 원래는 어땠냐면요. 사이버 트럭이랑 모델 3/Y 스탠다드 버전을 제외한 모든 테슬라 차량에 베이직 오토파일럿이 기본으로 포함돼 있었어요. 베이직 오토파일럿에는 두 가지 핵심 기능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TACC, 그러니까 Traffic Aware Cruise Control인데요. 속도랑 앞차와의 거리를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기능이에요. 두 번째가 오토 스티어 차량을 차선 중앙에 유지시켜주는 기능입니다. 이 두 개를 합치면 꽤 효과적인 운전 보조 시스템이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매일 사용했던 기능이에요. 근데 이제 오토 스티어가 삭제됐습니다. 새 차량에는 TACC만 포함돼요. 차선 중앙 유지 기능을 원하면 FSD를 추가로 구매해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변화냐면요. 차선 유지 기술은 요즘 혼다 시빅이나 토요타 코롤라 같은 대중적인 차량에도 기본으로 들어가는 기능이거든요. 그런데 테슬라는 대중시장 차량에서 이 기능을 유료화해버린 겁니다. 새로 차를 사는 사람이 자동 조향 기능을 원하면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어요. FSD 슈퍼바이즈드로 업그레이드하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FSD는 다음 달부터 구독 전용 서비스로 전환돼요. 테슬라는 2026년 2월 14일부로 FSD 완전 구매 옵션을 중단할 예정입니다. 발렌타인데이에 칼같이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월 구독만 가능합니다. 그럼 모델 S랑 X는 어떻게 되냐? 얘네는 럭스 패키지로 업셀되기 때문에 영향이 좀 덜해요. 사이버 트럭은 애초에 오토파일럿을 지원한 적이 없습니다. 부형 소프트웨어 스택이랑 호환이 안 돼서요. 테슬라가 FSD 일회성 구매를 중단하면 럭스 패키지 구성도 바뀔 것 같은데요. 차량 가격이 럭스 패키지 이전 수준으로 내려갈지, 아니면 FSD만 빼고 다른 기능들은 유지하면서 가격은 그대로 둘지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오토파일럿 제거가 우연이 아니라는 분석이 많아요. FSD 가입자를 늘리기 위한 계산된 전략이라는 거죠. 테슬라는 온라인 주문 페이지를 업데이트해서 체크아웃 과정에서 월 99달러짜리 FSD 부독을 크게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새 차를 주문할 때 FSD를 완전 구매하거나 구독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 2월 14일 이후로는 구독만 남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받을 수 있는 1조 달러짜리 성과급 패키지의 두 번째 마일스톤이 뭐냐면요. FSD 구독자 또는 구매자 숫자를 1000만 명까지 늘리는 겁니다. 베이직 오토파일럿을 없애버리면 FSD 구독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차선 유지 기능을 쓰려면 구독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나마 위안이 되는 부분도 있긴 해요. 기본 오토 스티어는 사라졌지만 새 차를 사면 여전히 FSD 슈퍼바이즈드 30일 무료 체험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레퍼럴 코드를 사용해서 구매하면 90일 체험으로 늘어나고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요. 테슬라는 지금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 양쪽에서 동시에 큰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4.5를 조용히 배포하면서 컴퓨팅 성능을 강화하고 카메라 하우징을 개선해서 유지 보수를 줄이고 오토파일럿을 없애서 FSD 구독자를 늘리는 전략을 펼치는 거예요. 이 모든 게 결국 하나의 목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완전 무감독 자율주행 FSD 언슈퍼바이즈드를 조만간 출시하겠다는 거죠. 로보택시 서비스도 마찬가지고요. 테슬라는 지금 그 최종 목표를 위해서 하드웨어도 업그레이드하고 소프트웨어 구조도 재편하고 비즈니스 모델도 바꾸고 있는 겁니다. AI5 칩이 올해 후반에 양산 시작되면 또 한 번 큰 도약이 있을 것 같고요. 그때까지 하드웨어 4.5가 가교 역할을 하면서 테슬라 차량들의 자율주행 능력을 계속 끌어올릴 코스로 보입니다. 여러분은 이 변화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셋. 오토파일럿이 사라진 건 좀 아쉽지만 해피. 하드웨어가 계속 발전하고 있다는 건 분명 긍정적인 신호잖아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제가 다 읽어볼게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Excited.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Confident. 태조는 앞으로도 테슬라의 최신 소식 빠르게 전해드릴게요. 해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